여러분, 광고비 많이 쓴다고 원하는 만큼 고객이 모일까요? 사업 초기에 해당되는 많은 창업자분들이 마케팅하면 인스타나 광고, 또 우리 회사 로고 디자인이나 할인 이벤트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개념 없이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매출보다 광고비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돈 들여서 하는 단순한 노출이 아니고요. 고객이 나를 발견하고 믿고 기억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일종의 설계이자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초기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에게 꼭 알아야 될 마케팅의 기본 개념과 우리 동네 테니스 코치의 사례로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초기 창업자분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 만나갖고 무슨 사업 하실 거냐고 여쭤보면은 뭐 만드시겠다는 얘기들은 잘 하세요. 근데 마케팅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물론 계획을 잘 세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많은 수의 창업자분들이 마케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올리면 그게 마케팅 아닌가요? 전단지 제작해서 돌리면 그게 뭐 홍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 회사 예쁘게 로고 만들면은 그게 브랜딩 아닌가요?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는 얘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돈만 쓰게 되고 돈만 쓰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해법으로 제가 6가지 마케팅 핵심 개념에 대해서 우리 동네 테니스 코치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동네에 실력이 꽤 좋은 테니스 레슨 코치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실력이 꽤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뭐 상품이 좋다는 얘기죠.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수강생을 모아갈 수 있을지 마케팅의 6가지 기본 개념, 홍보, 프로모션, 바이럴, 광고, 콘텐츠, 브랜딩 이 6가지 기본 개념을 이 테니스 레슨 코치의 가상의 사례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입니다. 홍보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존재를 알리는 일입니다. 테니스 레슨 코치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홍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동네 게시판 같은데 초보자 레슨 모집 안내문 같은 것들을 시작해볼 수 있겠죠.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요즘에 많이 쓰는 당근 같은데 레슨을 시작하고 초보 레슨자를 모집한다고 하는 안내글을 올릴 수가 있겠죠. 이 홍보의 본질은 대단하게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상품의 존재 자체를 알리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전단지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명함을 만들어 갖고 동네 뭐 주요 장소에서 뿌린다든지 인스타나 당근이나 이런 데에 돈을 들이지 않고 게시글을 올릴 수도 있고요. 블로그나 뭐 아니면 우리 자체 어떤 웹사이트 제작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보는 것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는 상품이 좋은 것과 사람들이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인데요. 광고는 돈을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메시지를 노출시키는 것, 즉 노출을 사는 행위를 우리가 광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코치가 생각했을 때 내가 레슨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한 반경 5km가 넘어가게 되면은 고객이 우리 레슨장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다. 뭐 반경 5km든 10km든 이건 이제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고 아니면 작은 광고적인 실험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40 직장인을 타겟으로 인스타에 스폰서드 광고를 한번 집행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광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본질은 비용을 지불해서 홍보물을 우리가 만든 홍보물을 더 빠르고 넓게
확산시키는 엔진으로 작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광고가 가져가는 건데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수도꼭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새 이제 스타트업이나 초기 창업자들한테 발생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돈을 쓰면은 즉각적으로 고객들한테 반응이 옵니다. 홍보물을 잘 만들었을 때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성능을 갖췄다고 가정할 때 광고비를 쓰면은 노출이 잘 되고, 노출이 잘 되면 고객이 유입되고 매출이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도꼭지를 잠그게 되면, 즉 광고비 집행을 중단하게 되면은 이런 노출이 멈추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광고 효과, 즉 매출이 되겠죠. 매출이 이제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멈추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업자한테 해당되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비용을 지불해서 홍보물을 더 빠르고 넓게 확산시킨다고 했죠. 광고는 이제 마케팅의 일부고 마케팅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고는 항상 비용을 수반하게 돼 있고, 이 광고비가 과다하게 집행될 경우에 사업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광고를 적절히 활용하면은 우리가 빠르고 더 넓게 고객한테 우리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매출 등 우리가 원하는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이게 과도했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수의 초기 스타트업들이 실패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마케팅의 일부지 마케팅의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비용이 들어간 것,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 것보다 결국에 노출을 더 넓히고, 이 넓힌 노출을 통해서 수익을 더 증대시키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초기 창업자 입장에서 광고를 생각할 때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우리가 이제 마케팅 얘기할 때 프로모션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개념은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망설이는 고객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노출이 돼 갖고 알게 됐는데, 저것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고객들한테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낮춰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프로모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한다 그럼 무조건 가격 할인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30% 깎아주고 40% 깎아주면 그게 프로모션 아니야? 물론 이 가격 할인하는 것도 프로모션일 수는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고객들한테 심리적 장벽, 구매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어떻게 낮춰줄까를 생각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구를 데리고 올 때 우리가 20% 할인을 해주겠다, 무조건 가격 할인한다 이런 게 아니라, 친구 한 명 데리고 오면 20% 할인한다, 또는 첫 수업을 우리가 무료로 할 테니까 한번 와서 시범 수업을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하세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또는 레슨 받으러 가려면 준비해야 될 장비들 많이 있고, 라켓 가격도 30만원 40만원 가까이 하는데 그거 사서 내가 레슨 받으러 가기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 고객들한테는, 라켓을 처음에 무료로 대여해 드릴 테니까는 와서 한번 무상으로 라켓 대여받고 한번 무료 실습 받아보세요. 무료 수업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지 말지 판단해 보세요. 이걸 통해서 첫 구매에 허들, 요 장벽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프로모션은 구매를 고민하는 고객들한테 등을 살짝 밀어주는 일종의 촉진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콘텐츠에 대한 얘기인데요.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 수행할 때 고객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죠. 그게 이제 광고처럼 돈을 쓰거나 아니면 돈 안 쓰고 홍보 차원에서 이제 고객들한테 메시지 던질 수가 있는데, 앞서서 이제 광고 얘기할 때 광고에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문제가 뭐라고 했죠? 돈 쓸 때만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돈을 쓰면은 효과가 올라가요. 돈을 안 쓰면은 효과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계속 돈을 써야지만 고객들이 유입되고, 돈을 써야지만 매출이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조건 사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거 싸니까 사주세요, 우리 거 좋으니까 사주세요, 이런 거보다도 고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뿌리게 되면은 광고가 아니라 이 콘텐츠로서의 신뢰가 쌓이겠죠. 이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콘텐츠는 그냥 뭐 단순하게 사주세요라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한테 뭔가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제공을 하네. 뭐 예를 들면은 초보자로서 뭐 라켓 잡는 법, 아니면은 테니스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잘 칠 수 있는지, 아니면은 테니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테크닉, 기술 같은 것들을 짧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공을 해주게 되면 저 코치가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구나, 잘 가르치는구나, 아니면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저런 팁들을 알려주는구나, 아니면 초보자로서 테니스 배울 때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콘텐츠에 대한 믿음이 쌓이게 되고, 이런 믿음들이 테니스 코치의 신뢰를 높이는 콘텐츠로서 작동을 하게 된다. 이래서 신뢰도 높은 콘텐츠가 가져올 수 있는 본질적 의미는 뭐냐? 고객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재미를 주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쓰지 않아도 고객들한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매 강요로 인한 고객들이 피로감이 줄어들게 되고, 특히나 뭔가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술이나 아니면 서비스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슨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전문직 영역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기술적인 어떤 차별성이 매우 중요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핵심 인사이트는 광고는 고객들한테 노출을 사게 되고요, 콘텐츠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은 고객들의 신뢰를 살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럴입니다. 바이럴은 고객이 내 메시지를 자발적으로 우리가 뭔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퍼뜨리는 현상을 얘기하죠. 바이럴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은 뭐 올해 가장 큰 바이럴 일어났던 게 뭐가 있나요? 뭐 두쫑쿠 같은 뭐 쿠키류 있었고, 뭐 버터떡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또 크고 작은 바이럴들이 많이 있죠. 발생하죠. 그래서 고객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널리 퍼뜨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바이럴이 그냥 일어나진 않죠. 이게 이제 고객들한테 이거 완전 내 얘기 같은데? 또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꽤 재미있는데? 이 서비스나 제품이나 제작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꽤 유용한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바이럴이 발생된다. 즉 공감이나 재미나 유용함이나 하여튼 고객한테 뭔가 굉장히 자극을 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발생해야지 바이럴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객한테 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줘야 됩니다. 저 제품 좋다, 저 서비스 좋다, 저거 썼더니, 저거 이용했더니 내가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 생긴다, 공감하는 부분이 생긴다 하는 본질적 경쟁력이 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죠. 바이럴을 하라 마라 우리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고객이 100% 자기 자발적으로 공유행동을 하죠. 간혹 가다가 이런 바이럴을 일으키려고 어디다가 후기 써주세요, 뭐 후기 올려주세요, 별점 올려주세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유쾌하지도 않고 사업자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족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바이럴을 유난히 좀 잘 발생시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데들 들 수 있을 텐데요. 테슬라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광고하지 않죠. 광고하지 않고 오로지 고객한테 던지는 메시지, 그리고 고객 스스로가 발생시키는 바이럴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일론 머스크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제 SNS 매체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은 페이스북 같은 데들도 초기부터 여태까지 아마 광고하지 않고 사업을 성장시켜 왔을 거예요. 그래서 메타 같은 회사들 말이죠. 그래서 요런 지금은 저렇게 큰 회사
회사를 내가 어떻게 벤치마킹해 뭐 이런 관점을 보시지 마시고요. 이 회사들은 사업 초기부터 사이즈 작았을 때부터 광고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바이럴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왔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조금 눈 크게 뜨고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어떤 식으로 바이럴이 발생될 수 있게 진행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브랜딩입니다. 브랜딩은 고객의 머릿속에 우리 서비스 또는 뭐 우리 회사, 우리 제품이 어떻게 기억을 줄 것인지, 어떻게 어떠한 의미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을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예쁜 로고나 뭐 인스타 같은 어떤 SNS의 어떤 톤 앤 매너, 우리만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브랜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브랜딩의 본질은 우리가 조금 대체 불가능해지는 고객 관점의 어떤 기억의 선명도를 높여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역 내에서 테니스 레슨하는 레슨 코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 사람들이 거기는 왕초보 전문이야, 왕초보도 편하게 테니스 배울 수 있고 아주 쉽게 가르쳐줘 뭐 이렇게 기억을 주게 됐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성공적으로 브랜딩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의도했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브랜딩이 잘 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가격 비교를 잘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딴 데 100원 받는데 우리 뭐 1000원 받는다, 10배가 비싸다 뭐 이러면은 이제 좀 곤란하겠지만은 딴 데 100원 받는데 우리는 한 150원 정도 받는다,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고객이 이걸 갖고 가격을 비교해서 무조건 일로 가겠다라고만 하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브랜딩을 잘 구축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을 만한 인사이트는 모두를 위한 레슨보다는 라켓을 처음 잡는 왕초보를 위한 레슨이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코치 입장에선.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의 고객 설정하고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나는 이것도 자랑하고 싶고 저것도 자랑하고 싶고 청년한테도 제품 팔고 싶고 장년한테도 팔고 싶고 노년분들한테도 팔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강력한 타겟 고객을 설정해서 집중 공략하는 것이 초기 기업들한테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브랜딩도 여러 가지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 다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업 초기라고 한다면은 특정한 이미지, 특정한 영역에서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왕초보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친절이 무기라든지 테니스의 이제 여러 기술 중에 저기 가면 서브는 진짜 잘 가르쳐, 저기는 뭐 발리가 진짜 특화된 코치야,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브랜딩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정 영역이 좀 뾰족하다라고 했을 때 초기 기업으로서 훨씬 더 고객들한테 어필도 잘 되고 고객 확보하고 우리의 어떤 강력한 브랜딩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은 6가지 하위 개념들, 이 하위 개념들을 베이스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한테 선택받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던지셔야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 누구한테 팔 것인지, 그리고 고객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 것인지, 채널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고객이 망설일 때 우리는 어떤 프로모션을 해갖고 허들을 낮춰줄 것인지, 그 다음에 고객한테 어떤 이름보단 이미지가 좀 더 좋겠네요. 이미지 또는 기억으로 남을 것인지, 브랜딩에 대한 것들, 이런 4가지 사항들을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마케팅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인스타 같은 어떤 채널 운영을 하는 하나의 이제 세부적인 전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사업 전체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 뼈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스타트업, 뭐 극초기 스타트업이라고 가정할 때 리소스가 부족하시겠죠? 리소스 충분히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 스타트업들은 없으니까요. 근데 제품을 이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잘 파는 것,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품을 잘 만드는 것 이상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리소스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리소스 많은 대기업들은 어때요? 산탄총 같은 겁니다. 산탄총. 이렇게 그냥 총알 많이 넣어갖고 일단 막 뿌리면 돼요. 여기서 새가 잡히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막 뿌려갖고. 근데 우리 초기 스타트업은 어떻죠? 이렇게 총알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총알 잘못해갖고 낭비했을 때는 원하는 판매 성과 얻지 못하고 사업이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고객을 특정해야 되고, 이런 정밀한 마케팅을 통해서 한 번의 광고, 한 번의 할인 이런 것 통해서 고객을 바로 낚아채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판할 때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창업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마케팅 메시지가 명확하게 서지 않았는데 일단 광고부터 한번 돌려볼까? 아니면 이번에 또 고객 한번 모아보기 위해서 한번 30% 할인 때려볼까? 뭐 이런 걸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실행하는 것들이 가장 흔한 실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메시지 설계를 해놓고 목표 고객도 잘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케팅 실행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런 실수 하시지 마시고 일단 우리의 핵심 타겟 고객을 정밀하게 설정하시고 이 고객한테 어떤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건지 살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에 대한 고민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하실 때 좀 혼란스럽다,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셀프 체크해 보실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상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내 고객이 지금 당장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은 고객이 유입됐다라고 했을 때 이 고객이 나를 처음 어디서 발견했는지, 그 경로가 어디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고객들한테 우리가 진짜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딱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객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 제품 좋다, 우리 제품 뭐 경쟁력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할 때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도가 증가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고객한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좀 특화될 수 있는 브랜딩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초기 창업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6가지 마케팅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